시어머니 장례식 직후 남편과 시누이가 공증된 유언장이라며 보여준 종이엔 제 이름이 단 한 줄도 없었고 오히려 저에게 병간호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생전에 빚이 많았고 모든 재산을 병원비로 썼다며 저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어딘가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빚 때문에 집안이 쫄딱 망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와중에도 시누이 눈빛은 꼭 저를 벼락치듯 쏘아보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밥 한 숟갈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는데 돌아오는 말이라고는 끔찍한 소리뿐이었죠. 이제 와서 여기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신이 시어머니 병간호한다고 돈 쓴 거 그거 다 받을 생각은 아니겠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세상에, 5년 동안 피땀 흘려가며 시어머니 간호한 제가 마치 불법 거주자 취급을 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손을 덜덜 떨면서도 굳게 쥔 제 통장. 겨우 남은 건 그동안 시어머니 용돈으로 조금씩 부어두었던 눈물 젖은 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 날카로운 눈빛, 그건 그냥 짜증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뼛속까지 스며드는 모멸감이었죠. 그게 말이 됩니까? 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곁을 지키고 변기에 손 묻히는 것도 마다 않고 밤새 열오르는 입을 걷어내던 게 다 헛수고였다니. 시누이의 쏘아붙이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마치 제가 얹혀 사는 거지라도 된 것처럼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아 울지도 못했습니다. 텅 빈 통장을 손에 쥔 채 공기 중에 흩어지는 시어머니의 희미한 양 냄새만 맡으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 그런 건 이미 오래전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였어요. 남은 건 오직 텅 빈 지갑과 텅 빈 마음, 그리고 짓밟힌 자존심뿐이었죠. 시누이의 고함 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꼬박꼬박 시어머니께 드린 용돈, 제 허리띠 졸라매 가며 모았던 돈, 그게 전부 제 손에 쥐어진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통장,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 마치 제 5년의 세월이 그저 푼돈 몇 푼으로 치부되어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겨우 5년간의 헌신이 겨우 이 통장 하나라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인정도, 심지어 인간적인 대우조차도. 시누이의 매서운 눈빛과 남편의 침묵, 그리고 손안의 텅 빈 통장이 마치 제 삶의 전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5년 동안의 희생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망연자실한 채로 저는 시어머니의 방을 나섰습니다. 낡은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마저 제게는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햇살 아래 제 텅 빈 통장은 더욱 초라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텅 빈 통장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제 마음, 그게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시누이 편을 들며 제가 시어머니의 간병인 역할을 했을 뿐이니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야 한다고 냉정하게 말해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까지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일기장과 함께 작은 보석함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는데 편지엔 시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편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남긴 비밀 유언이었고 그 안에는 내 죽음 뒤 재산은 며느리에게, 아들 부부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 낸 메시지와 함께 숨겨진 금고 위치와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간 곳은 남편과 시누이가 모르는 시어머니 명의의 숨겨진 빌딩이었고 그 안금고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통장과 주식 증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남편과 시누이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으며 그들은 상속 재산에 대한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 오히려 빨리 이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무심한 척 감추고 드디어 이혼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왜 그렇게 차갑고 눅눅하던지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 같았습니다. 재판정 안은 더했습니다. 회색빛 벽, 딱딱한 의자,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들. 남편 놈은, 아니 전 남편이 될 그 인간은 시누이랑 나란히 앉아 저를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뭐랄까, 네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어디 한번 기어봐라 하는 오만한 눈빛. 그들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제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동요하지 않는 척 차가운 가면을 썼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제가 치매 시어머니 병간호에 소홀했고 오히려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등 온갖 날조된 이야기들을 짓거렸죠. 남편 놈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저를 비난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고 신의는 아예 대놓고 낄낄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재판정을 울리는 동안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시어머니의 온화한 얼굴과 저에게만 건넸던 따뜻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작은 편지의 감촉도요. 괜찮아, 이젠 괜찮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드디어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분하고 위험있는 목소리로 저희 의뢰인은 상대 측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재판정의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싹 가셨죠. 변호사는 먼저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그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편지, 즉 진정한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편지 내용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죽음 뒤 재산은 며느리에게, 아들 부부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 그 문장이 울려 퍼지자 남편 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신우이는 경악에 질린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숨겨진 부동산 등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오랜 세월 비밀리에 관리해 오셨던 빌딩의 소유권 문서였습니다. 그 빌딩에서 발견된 금고속 천문학적인 금액이 찍힌 통장과 주식 증서들까지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될 때마다 남편과 신우이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렸고 신우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이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봤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노